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8일 대구 MBC에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 그중 정경심 교수에 대한 동양대 표창장 사건 수사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악의적 의도로 시작됐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이 폭로됐는데요. 실로 놀람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동양대 표창장 사건은 최성해 총장이 자신이 승인해 준 바가 없다는 표창장 위조 의혹에서 그 사건이 시작됐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폭로된 그의 녹취록은 왜 그가 이러한 위증과 증거인멸을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진행했는지 그 동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악의적 동기와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그리고 당시 자유한국당, 현 국힘당의 합작품으로 만들어낸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만한 윤석열 쿠데타의 조국 장관 죽이기 수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이러고도 이 수사가 국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끊임없이 모욕을 주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해가면서 말이죠. 놀랍도록 집요하고 강력한 저널리즘으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비리 정황을 파헤치고 있는 대구 MBC 신병철 기자께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게 진정한 저널리즘이고 이게 진짜 참 기자라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데요.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병철 기자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18일 방송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비리 의혹과 정황은 이날 방송까지 포함해 총 5번째였습니다. 탐사 보도를 무려 5번이나 해가며 신병철 기자가 쫓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입니다. 정치검찰과 사학비리 덩어리 최성해, 그리고 부패한 기득권 국힘당의 합작으로 만들어낸 조국 죽이기 사건이 애초부터 모두 거짓이었고 기획됐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 딸 표창장 사건과 관련해 위증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녹취록이 또 공개됐습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은 허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조라는 식의 법적 증언을 계속해왔는데요. 이 증언은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1심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은 1심 판결 닷새 뒤인 2000년 12월 하순, 최 전 총장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측근에게 설명했는데요. 그 녹취록 내용이 충격 그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위기절명이었어. 왜 위기절명이었냐면은 정경심 교수가 우리 학교 있는 한은 우리 학교는 이상하게 흘러가게 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국이가 대통령 되면은 법무부 장관 돼갖고 순서대로 발부가 되면은 우리나라 망한다 이 생각을 했는 거야. 아니 우파 좌파보다 지금 현 정권이 너무 잘못하고 있잖아. 이렇게 잘못한 나라가 없어. 아니 대통령이 국민을 생각 안 하고 중국을 더 생각하고 북한 국민을 더 생각하는 대통령이 있단 말이야. 통일은 절대로 안 돼. 그리고 만약에 통일을 해더라도 그런 통일을 내가 원치 않아. 왜냐면은 통일이라는 거는 전쟁을 쳐가 이긴 사람이 집어먹는 게 그래 된 통일이 진정한 통일이지. 이런 식으로 통일하면은 틀림없이 북한 쪽에 원하는 좌파로 적화 통일이 될 거고. 최 전 총장은 2015년부터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검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걱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소신 또한 다른 이유라고 최 전 총장은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수구보수 세력들이 갖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불만이 있었고 지금처럼 하면 적화 통일이 된다는 이야기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자신의 통일론도 주저없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10여일 전이었던 2019년 8월 23일 최 전 총장이 이사장인
한국교회 언론인회는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나흘 뒤 최 전 총장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과 서울 63빌딩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지만 재판부는 최 전 총장이 오히려 정경심 교수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런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물적 증거보다 증언이 핵심 역할을 한 재판에서 최정혜 전 총장의 심정을 보여주는 육성 파일이 나오면서 2심 재판의 심리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 녹취와 정황이 나왔다면 이건 거짓으로 시작된 사건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기획된 수사와 기소로 인한 죄가 만들어진 재판이라는 거죠. 더 이 재판을 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정경심 교수는 무죄입니다. 아니,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은 검찰 쿠데타의 억울한 희생양이었던 거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저지른 죄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고 반드시 그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하는 것이 인과응보 그리고 사필 규정의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이준석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2021년 거대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될 줄 말이죠. 그걸 알았다면 더 열심히 살았겠죠. 편법과 반칙도 안 하고 말이죠. 이준석이 국힘당 당대표에 오르자마자 그가 과거에 자행했던 각종 범죄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그것도 자신이 말한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범죄 행위들이 말이죠. 특히 그의 병역비리, 사기죄와 업무방해 행위는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의 도덕성에 치명적일 수밖에는 없는데요. 자신이 과거에는 공정과 정의를 지키지 않았으며 편법과 반칙으로 혜택을 누려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20대의 이준석이 30대의 이준석의 발목을 잡고 만 겁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지 언 5일 만에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고 무혐의로 처분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입니다. 그가 자격을 속이고 국가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에 혜택을 받았다면 그는 두 가지 중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지원 자격을 속였기 때문에 사기죄, 제출한 서류까지 위조했다면 사문서 위조죄까지 저지른 거죠. 여기에 본인의 합격으로 다른 사람의 기회마저 박탈했다면 이건 공무집행 방해죄를 포함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일이 될 텐데요. 단순하게 무혐의 처분됐다고 끝날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이건 분명 특혜와 특권을 누린 겁니다. 이거야말로 공수처 수사감이고 특검을 해야 할 판인데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거죠. 30대의 제1야당 당대표가 됐다는 게 대단하고 놀라운 게 아니라 이런 범죄를 저지른 특권과 혜택을 누린 자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